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은퇴자산에 대한 목표치는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쩌면 각기 다른 곳에서 돈을 모아가시면서 ETF를 통해서 노후자산을 준비하실 때 큰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ETF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바로 S&P 500입니다. 얼마나 모아야 될까에 대한 기준에서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산 배분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거든요. 나이는 아무래도 손실을 봤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리커버리 기간이 아무래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보다는 분명히 길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 성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 자산에 대한 억셉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이 401k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고요. 110-나이입니다. 나이가 보통 40이다라고 한다면은 70%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크게 불려봐라라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퇴할 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연봉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인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01k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4%만 인출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예를 든 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텐데,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은퇴 자산이 6억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2를 곱하면 6억인 건데, 자, 안전 인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401k에서 4%만 인출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4%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400만 원을 써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30년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목표 인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뭐 이것저것 빼고 한 80%는 그래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0%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쓰려면, 자, 10억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안전 인출률 4%를 가정하면은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목표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 인출률은 4%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5천만 원이 연봉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목표 자산은 곱하기 12해요.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인출을 4%만 인출해서 쓰게 되면은, 자, 여기서 30년 동안 산다라고 보면 7억 2천만 원이거든요. 6억과 7억 2천만 원의 사이에는 2,400만 원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2-3%만 불리더라도 7억 2천까지는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6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인출률은 실제로 연봉의 80%, 4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역산하게 되면은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4%씩, 그리고 4천만 원을 30년 동안 쓰게 되면 대략적으로 12억이니까 자산을 불리면서 실제로 12억까지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연봉과 혹은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401k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드를 모으는 대표적인 ETF 세 가지를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최근에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슈드입니다.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에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세 차익은 크진 않더라도 배당이 증가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ETF가 바로 슈드입니다. 두 번째는 스파이인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P 500이고요. 오늘 S&P 500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디보 같은 ETF는 슈드의 약점과 SPY의 장점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로서 기술주도 투자하면서 배당까지도 성장하는 컨셉으로 디보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인데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SPY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간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 데이터를 보세요. 자, 월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타내다 보면은 내가 투자한 시점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2015년인데요. 들어가자마자 3%가 빠집니다. 그래서 5%가 올라서 좋다라고 하지만 또 빠지고 1%밖에 안 오르면서 연평균 내가 알기로는 10%씩 오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반년 돼도 거의 보합이고요. 그러면서 6%, 3% 빠지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서 또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내년 초에 5%씩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버티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많은 실패 사례를 보다 보니까 S&P 단순 투자하는 것보다 S&P 커버드 콜을 같이 투자하는 것, 혹은 이렇게 움직일 때 또 반대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싼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컨셉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어렵긴 하지만 이 과정들을 버텨내고 난다라고 한다면은 자, 코스피 대비해서 S&P 500이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0%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SPY다라는 거죠. 자, 퇴직연금 401K에서 우리가 SPY에 우상향하는 이 부분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자동 매수의 힘입니다. 자, 401K는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연금 같은 건데요. S&P를 장기적으로 자동적으로 모아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본 원리는요. 자,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여기에다가 적립하게 되면은 세금 유예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즉 소득세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연간으로 23,000불입니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401K에다 적립하게 되면은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0세가 이상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7,500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를 세금 없이 납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고용주도 추가적으로 보통 매칭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3에서 6% 평균적으로 한 4.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4%는 더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넣으면 넣을수록 1+1이니까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일부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최근에는 뭐 5만 원 넣으면 5만 원 더 주고 이런 아주 조그만 금액을 더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대부분 알아서 투자하기 마련인데 S&P 500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ETF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TDF라고 해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 이 생애 주기별 라이프 사이클에 대비해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한다면 기술주에 알아서 많이 투자를 해주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점차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더 넣으면서 이 자동적으로 이 데이트를 맞춰주는 펀드가 TDF라고 하는 ETF가 또 미국에서는 유행입니다. 의무자산 법적으로 또 일정하게 납부를 하라고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수백조 원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401K는 빠지면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401K 때문에 사실은 노후 걱정을 별로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1K는 미국의 어떤 종목을 단기 투자하더라도 대부분 우상향하게 만들어주는 큰 근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 특히나 SPY 같은 거, QQQ 같은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나도 미국 사람들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편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나바로라는 이 무역 제조업 정책 국장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팔지 않는 한 돈을 잃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더 이런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고 있고요. 가장 똑똑한 전략은 당황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을 안도시키긴 하는데, 자, 보시면 10년 동안 5년 동안이네. 5년 동안, 10년 동안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또 밸런스 잔고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25세부터 65세 그 이상입니다. 에버리지랑 중간값인데 중간값이 더 좀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40세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6만 불이니까 2억 5천으로 되지 않겠나요? 3억 정도, 4억 정도를 가지고 은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되게 열린 나라 같아요. 401K에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투자 제한을 철회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코인베이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성과급 측면에서 또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스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간에 인출하면은 세금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 10% 추가 페널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떼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얘는 10%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니까 중간에 팔기도 좀 애매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TDF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그 다음에 밸런스, 밸류 이런 건데 뭐 대충 느끼면 아실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거냐, 아니면 균형 잡힌 거냐, 아니면 가치주, 저성장주, 배당주 이런 거냐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 안 빠지는 이유는 또 자사주 매입 측면에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제가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면 자사주 매입이 파란색이에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였죠.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자사주 매입을 시키면서 보통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에 있고요. 빅테크들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강화시키고 있고, 빅테크조차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건 주식수를 감소시킨다는 역할이고, 그리고 EPS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주가가 한 주 들고 있을 때 더 성장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하기로 유명하죠. 애플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늘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가가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브로드컴 같은 것도 지금 항상 성장하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주 환원과 이 지배력에 있어서 좀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 크기도 좀 크고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요 포트 중에서 연평균 동안 10년 동안 수익을 냈던 펀드 상위에 있는 거가 바로 피델리티, 그리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뱅가드도 있고요. 보면 25.9%, 10년 동안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상승 리턴이죠. 21%, 20%.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이 펠릭스라는 거 제일 유명한 상승 폭이 큰 그런 ETF인데, 보통 지금은 ETF로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펀드로 거의 401k에 투자했었기 때문에 펀드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I라는 것을 보면 10년 동안에 412%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S&P 500과 이 토탈 리턴 이 펠릭스를 비교해보면 S&P보다도 10년 동안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포인트. 자, 마지막으로 하락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파이나 QQQ를 투자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절성을 띠는,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이런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힘을 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보면 뭐 삼박자가 맞다고 해야 되나? FOMC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가 뭐 높거나 혹은 경기가 안 좋거나 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금리나 카드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경기를 부양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는지 뭐 압박하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미국이 짱이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401k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빠질래야 빠지기가 힘들다, 오히려 빠지면 더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저는 왜 스파이를 안 하냐면 저는 성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스파이 같은 거 말고도 사실 뭐 많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스파이만 모아가더라도 연평균 10% 이상씩 투자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성향마다 다른 것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무조건 뭐가 좋다, 뭐 너는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판 S&P 500은 코덱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느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상향합니다. 저가 찍었을 때 또 기회였고요. 또 반등하는 포인트인 건데, 보면 추가 배당 15회가 결정이 난 상황이고 앞으로 15개 분기 동안 배당을 1+1로 주겠다라고 발표된 상황이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 살짝 말씀드리면, 그동안 코덱스 S&P 500은 TR 상품이었습니다. 배당을 전액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이었는데, 기재부에서 7월 1일부로 배당을 지급하라, 세금이 안 나오니까 배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갖다 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전에 발생된 분배금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환급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떼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세금이라서 연금에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100% 세금 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 재원들이 여기 추가 배당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다른 일반 ETF는 85%만 재투자 되거든요. 근데 이 코덱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85%가 아니라 100% 다 재투자 해줍니다. 언제까지? 15개의 분기 동안요. 그래서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배당 여력이 큰 것들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빠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스닥과 포함해서 지금 코덱스가 제일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시는데 좀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미국 주식이 좋다, 그리고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시는 분들, S&P를 모아가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힘들다라는 거. 근데 그 힘든 부분들을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